가지고입니다. 그만큼 준비도 많이 했고 제가 뭐 경험에 소모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잘 따라오면 뭐 내용은 맨날 그래요. 입시 제도하고 뭐 수학국어 학습 방법 이런 겁니다. 제도와 학습. 작년에는 이렇게 3, 4, 5학년 했고 6학년 했는데 이 5학년이 아무래도 6학년은 좀 붙을 필요가 있어서 5학년 어머니들, 5학년 어머니들은 6학년은 이제 중학교가 앞서니까 조금 더 반응이 좋은 것 같고 한번 6학년 선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봐야지만 지금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재작년이군요. 2017년에 꼭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참여하신 분 이때 처음이시구나. 처음이시고요. 저희 설명에 잘 따라오면 우리 초등학교 때 6학년 기준으로 한 번, 중1 때 한두 번, 그다음 중2 때 한두 번, 중3 때 한두 번, 고1 때 한두 번 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설명 들으시면 중3 되면 이제 입시에 빠삭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40%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 매번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오늘도 어저께 3, 4학년 됐는데 또 달라요. 그럼 멋있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소개는 시간이 어느 정도 가긴 하지만 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과 좀 다르게 달라져 있구나라는 말 드리고요. 여러분들 입시 설명에 가면 주제가 꼭 3개로 주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진로, 진학, 학습 이렇게 3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붙들고 다녀야 돼요. 자리 정도 좀 안 됐네. 자,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진로, 진학, 그다음에 학습. 예를 들게요. 진로라는 건 뭐냐면 나의 그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뭐 하고 싶니? 너 미래 뭐 꿈이 뭐니? 이런 거 물어보죠. 항상 설명을 하면은 초등부는 여기를 되게 많이 설명해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좋아하는 게 우선이겠니? 잘하는 게 우선이겠니?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져야 되겠니? 잘해야 되겠는 직업으로 가져야 되겠니?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가져야 된다. 손으로 보세요. 그래서 둘이 분리됐을 때 3분이고 잘하는 걸 직업으로 가져야 된다. 이번에 이제 3분이 반반이신데 남자분들은 잘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은 자기 주관적인 게 강하죠. 난 요리하는 걸 좋아해. 축구를 좋아해.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걸 직업으로 가질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다른 판단이 들어가겠죠. 즉 좋아하는 거는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라면 잘하는 것은 객관화되면 된 거죠. 너 축구 잘하는구나. 그래요? 제가 잘해요?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둘이 맞아야 되는데 이 둘이 맞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알아둘 게 뭐냐면 미래 직업의 변화. 요새 AI를 많이 해서 엄청나게 많이 변했죠. 그렇죠? 스시까지도 로봇이 만든다고 하고 그런 미래 산업의 변화를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진로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내가 직업 미래 꿈이라 했어요. 나 의사가 되고 싶어. 나 교사가 되고 싶어. 그럼 반드시 어딜 가야 돼요? 대학을 가야 되죠. 뭐 유튜브가 된다는 건 상관없지만 뭐 의사나 변호사나 하는 건 꼭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걸 진학이라고요. 진학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또 어떤 과를 정해야 될지 그런 정보가 있겠죠. 특히 입시 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뀌죠. 지금 엄청나게 의대가 작년에 엄청 늘었다가 올해 또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춘천에서 엄청나게 의대를 많이 갔어요. 근데 올해는 또 좁아들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정책에 대해서 변화되죠. 그럼 내가 의대를 가려면 교대를 가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겠니? 야, 의대는 전국 1.0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도대체 1.0등급은 뭐야? 1.0등급을 맞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국어가 부족한데 수학이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배울 수가 있어? 그 전략은 어떻게 짜야 돼? 그래서 설명에 가면 이 세 개를 빙빙 돌리면서 포인트마다 초점을 달려줍니다. 따라해봅시다. 진로, 직업부, 진학. 따라해보세요. 진학, 그다음에 학습. 요 3가지를 계속 돌리고 오늘도 요 3가지를 계속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돌리면서 감을 잡는 시간이 가질 겁니다. 자, 벌써 대학 입시야? 입시제도로 뭘 입시제도를 대학을 해? 여러분들 초등학교 우리 6학년 위치와 초등학교 5학년 위치입니다. 어저께 설명할 때 빨간 게 일로 갔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선일까요? 이게 무슨 선 같아요? 대학 정원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입니다. 그래서 35만 정도, 16만 정도. 인구수가 줄었으니까 여러분 대학 마음대로 가니까 공부는 적당히 하자. 그거는 좀 이따 표를 보겠지만 초등학교 아직 입학 안 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 이제 현 4학년부터 30만대로 떨어지죠. 요것만 알아둡시다. 우리 때는 아직도 40만 되고 정원을 둘을 합치면 50만이 되겠네. 전문대까지 합치면 다 갈 수 있지만 4년 된 대학에서는 떨어진 학생도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6학년에서 2026, 27, 28, 29, 30, 31
6학년은 31학년도에 고3이에요. 기억하셔야 되고 되게 중요해요. 5학년은 32년도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 뭐라 보일지 몰라도 야 이때 준비를 잘해야지만 고등학교 때 가서 중학교 때 가서 내가 학습을 잘할 거야. 이거 조금 앞에 와닿죠, 그렇죠? 네. 봅시다. 다른 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요게 아까 표를 이렇게 세로로 돌린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2013년생 맞나요? 네. 2014년생 여기죠. 근데 14년생이 내년이면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초등학교 6학년은 2031년에 고3인데 수능은 한 학기 또 위로 갑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이에요. 그러니까 32학번이 돼요. 재수하면. 그래서 뭐에만 가진 거냐면 32 대학 입시제도 요거만 하면 돼요. 지금 뭐 언론은 2028, 2009년생, 2000년 많이 떠드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고 5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000 몇 년도 32만 꽂혀야 돼요. 그럼 5학년은 어떻게 될까? 5학년은 언제 어떻게 꽂혀야 돼요? 5학년은 31년 6학년부터 했구나. 5학년은 32년도고 학년은 33학년도 학번이에요. 5학년 어머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앞에 세 분이시구나. 네 분. 5학년은 33학년. 그럼 되게 멀리 보이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이제 적금을 넣어도 5년짜리인데 맞죠? 네, 지금 7년짜리 적금을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감소기, 유지기, 감소기 줄어들었다 다 들어갔다 다시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때는 감소기에 들어가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47만 5만 정도 됐나요? 벌써 까먹었네. 45만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대학이 전문대까지 하면 50만 명이지만 서울대는 3,500명이고 스카이는 16,000이고 15개는 48만 명이에요. 48,000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자녀가 15개 서울의 중요 순위 대학에 들어가려면 전국에서 나랑 같은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겠다? 10%. 이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10% 정도. 이렇게 이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제일 중요한 오늘 용어, 세 용어 시작. 진로, 진학, 학습. 이거를 제가 또 다르게 볼게요. 장기적인 목표를 했어요. 내 직업은 뭐니? 미래생활 직업은 어떻게 되니?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미래 삶을 어떻게 변할 거야? 나는 그걸 위해서 대학을 어디 갈 거고? 아, 자격증도 따야 되겠네? 그러면 나는 지금 언제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이 이제 중학교 설명회 할 때 여기서부터 설명회가 쭉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5학년, 6학년인데 이런 게 지금 되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야, 그럼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느냐? 독서, 자기조학습 생활, 기초학력들이고 체험도 해보자. 어때? 초등학교 어울리는 용어 같아요? 이건 3, 4학년에 어울리는 용어가 어저께 이걸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5, 6학년이잖아요. 여기보다 한 걸음 조금 더 나가는데 요거 조금 더 나오겠구나. 여튼 여러분들 요렇게 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누가 더 중요할까요? 부모님의 리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자기 꿈보다도 인정받기를 원해서 공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적은 게 맞나? 객관적 검증을 해봐야 돼. 뭐 학문적 이론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너 어저께 물어보니까 되게 많은데 자기 AI 이거 사용하시는 분 하나라도. 충격받았어요. 어저께 초등부모님 6명 오셨거든요. 6명 다 돈 들었어요. 3, 4학년. 지금 5, 6학년하고 내가 혹시 그랬는데 이거 너무 차이가는 거야. 야, 나 충격이야. 그렇죠? 어저께 3, 4학년 어머니 다 돈 들었어. 내가 야, 그랬나? 근데 5, 6학년 오니까 낯설죠.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눌러봤는데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더 어저께보다 추가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그래서 3, 4학년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독서 습관 길러야하고 기초학력하고 자기조하고 수학사는 이쪽으로 글쓰기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야, 그게 대학 입시 어떤 게 해당하니? 딱 좋은 말들 많이 나왔는데 이상한 말들이 많아. 초등학교 3학년이 수시학종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수시가 뭐야? 학종이 뭐야? 초등학교 3학년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가지가 있었는데 뭐 조책은 맨날 하는 말이니까 좋은데 저의 초점은 이거였어요. 아니 이런 용어들을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알아야 되는 건가?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도 제가 유튜브를 수백 개 봅니다. 이것 때문에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제 경험도 있고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대입 준비하면 뭐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고등학교 수학 풀고 막 그래야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용어다. 그래서 어저께 요 용어를 갖다 다 설명을 하는 게 어저께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머니들 오신 어머니들이 요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다 알고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엔 몇 학년입니까? 오늘은 5, 6학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5, 6학년들에 딱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더니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한데 잘 보세요. 5학년하고 6학년은 다릅니다. 5학년은 기초 뭐예요? 학년인데 6학년은 뭐예요? 점검이야, 점검. 선행 준비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기주도 학습을 뭐야? 세우고 습관 훈련이죠, 훈련. 근데 이건 자기주도 학습이 뭐예요? 완성인 거죠. 이거 5, 6학년도 이렇게 다르구나. 같은 말이라도. 자, 글쓰기 여기 훈련이고 일기장인데 여기 글쓰기 훈련은 뭐예요? 고급이에요. 다른 건 뭐냐면 이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고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주장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기장은 내가 쓰는 거지만 내 만족 내가 보는 거지만 6학년 때는 다른 사람한테 나를 설득시키는 게 아닌가. 이거 다르네. 이런 걸 느꼈어요. 자, 또 진로 탐색이 여기 시작입니다. 여기는 시작인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구체화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좁혀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학교 정보 탐색. 중학교도 많네. 야, 그래서 6학년과 5학년이 원래는 제가 학년마다 해요.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고 다 하는데 초등학교까지 하려면 제가 10개를 해야 돼. 그래서 초등부를 묶어봤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내년에 좀 갈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다 프린트로 돼 있을 거고요. 자, 또 뭡니까? 발표 토론도 있고 여기 있죠. 보십시다. 아까 책 읽는 책이랑 관심 주제로 내 거죠, 내 거. 읽는 책 내가 말하는 건데 여기서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토론한다는 거죠. 조금 다르죠, 느낌이. 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좀 깔끔하죠? 채팅피가 좋잖아요. 정리 너무 복잡해. 정리해줘. 그럼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아까 보십시오. 기초 다직인데 선행학습 하라고 채팅피는 얘기를 해요. 네, 언론하고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자기도 학습 시작이라고 뭐라고요? 완성. 여기 흥미를 탐색하는 데가 뭐라고요? 구체화. 자기 자신의 그래서 낭과 부모는 노출 여기 어떤 동기부여 많아요. 너는 다 될 수 있어. 다 될 수 있어.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너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3학년 걸 했냐면 난 3학년도 안 되겠는데 큰일 났다 이런 친구들은 3학년 것도 보면서 한번 내가 어느 것들을 좀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라고 제가 3학년 것도 같이 프린트를 했고 다 프린트가 넘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는 중요한 더 안내 그러니까 6가지로 제가 정리해줘야 되니까 6가지 딱 정리해줬는데 저는 오늘 여기보다도 우선은 이 용어들을 아세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몰랐던 용어처럼 어머님도 뭔가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뿌옇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입시 제도로 함은 요 얘기들을 좀 설명을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봤을 때 그 말이야 그 얘기라서 이거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이 하는 게 오늘 설명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독서, 자기도 학습, 기초학력 부모님이 뭐 해야 될까 다 이건 학생들이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학생들 부모님들 입장에서 써줘.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실전 이런 까지 다 썼어요. 이거 해야 되고 막 이거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비문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참고 삼아서 프린트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겠다. 처음에 뭐라고요? 진로. 여기 뭐라고요? 지각. 여기는 뭐예요? 학습. 자, 여기는 진학이겠죠. 이 위에 꿈이 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가 될래. 나는 선생님이 될래. 또 대학을 가는데 대학도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대학은 아니죠. 메디컬 개혁은 여기 대학이고 15개 대학은 한 요 정도가 이제 15개가 됩니다. 직어국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직어국 따라합시다. 직어국. 직어국이 뭔지 아시는 분? 네, 아버님. 지금 뭘 하나 드려야 되겠다. 준비 좀 해야겠다. 내가 오늘 준비를 안 했네. 어떻게 이거 잘하는 건데 오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역 이제 되게 중요한 용어를 벌써 아셨습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강원대 그다음에 저기 부산대 뭐 이런 데죠. 아무튼 여기는 진로가 있고 진학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통하고 고등학교 전에 어디 갑니까? 중학교죠. 우리 깜짝 놀랐죠. 중학교 종류가 많은 거. 어제는 여기서 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6학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원서를 막 10월달에 쓰고 그래요. 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건 느낌 감정이랑 데이터로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어? 맞습니다. 초등학교 통해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중학교 때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는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다음 정부에서 어떤 위치냐. 초등학교는 어느 범위예요? 자기를 알 수 있는 초등학교의 범위는 학급이죠. 중학교 때는 학교. 우리 학교 올백 나왔어.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우리 애 모의고사 1등이 엄마. 우리 걔 끝내줘. 어머니 하는 말은 너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 객관적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벌써 6학년으로는 아까 구체화라는 게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느낌과 감정과 꿈을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이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5, 6학년 때 검은색을 제가 넣은 거예요. 실력을 점검해야 되고 방향을 구체화해야 된다라는 게 5, 6학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5학년 조금 제가 5학년 올라가는 게 6학년 들어가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그냥 팍 못하는 게 너무 충격이 커요. 6학년 때. 그래서 5학년 때부터 서서히 충격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반 중학교는 야 춘천지역 일반 중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름은 어쩐지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시험 기출문제는 12개 정도 시험 기출문제 하는데 이런 중학교 있죠. 이 색깔을 왜 칠했을까요? 농어촌. 농어촌 잘하시네요. 우선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역이 왜 중요하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있는데 충녀와 강원고도 농어촌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대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어촌 특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고교 진학 시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대학교에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가는 곳부터 두 곳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부모와 같이 6년간 부모와 같이 6년간 그렇죠. 어머니 아버님이 6년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만천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네. 의외로 사우동 그런 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건 들어가요. 신북면 그런 데 들어가요. 해강 아파트 뭐 그런 데 가까운데. 그래서 그거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읍면 혼자 자기 학생 혼자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됐죠? 그러면 우리 학원에 그런 애 있어요. 방판에서 학원 다니거든요. 학교 남추정 와라 근데 안 온대. 왜냐면 자기 요거 해가지고 자기는 가겠다. 근데 그게 과거를 가서 또 강원고 가면 좋아 그랬더니 과거를 갈게요. 도대체 이게 좀 유리합니까? 자 이제 뭐 저기 카톨릭 간동대인데 농어촌 기회전형에서 농어촌 전형 있고 여러 가지 차사리도 있는데 학부모도 있는데 자 이게 서울대입니다. 자 서울대 여기 보십시오. 정원에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 전형. 얘는 누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까 그 조건 맞는 애끼리 싸운 거예요. 그럼 훨씬 경쟁률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저소득주 있죠. 탈북민도 있고. 그래서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지균. 지균이라는 건 뭐냐면 서울대에서 각 고등학교마다 2명씩을 불러요. 춘천 지역에는 8개 고등학교가 있어요. 곱하기 하니까 16명의 원서를 다 써요. 합격자가 5, 6명이에요. 최저를 못 맞추고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지균이라는 것은 서울대는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기도 해요. 연세대 다른 데는 학교장이 학교에서 몇 명씩만 보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싸우는 게 좀 다른데 많이 뽑고 많이 뽑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벌써 다음 걸 얘기해 볼게요. 지역인재라는 용어도 있죠. 지역인재는 우리 아내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아내 사람만.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대학을 딴 애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대죠? 그래서 의대가 원래 의대 강원도 내 학교의 정원이 260명인데 지역인재가 63명이었다가 작년에 엄청 많이 늘었어요. 벌써 2.5배 늘었고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이것은 2026년들은 90년대 처음보다 좀 늘었죠? 1.5배는 늘었죠? 이 91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우리 강원도 학생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다른 못 들어와요.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자, 아까 그 표를 보면 그때 고3들은 강원도 지역에서 7,000명, 8,000명이에요. 자, 계산 8,000명 넘게 잡을까요? 8,000명 잡읍시다. 뭐 특성하고 합쳐도 8,000명이에요. 걔는 수능 보는 거예요. 10%가 몇 명이에요? 8,000명에 10%. 어저께 빨리 말했던데 입고 수학 다니면 수학은 좀 알아야죠. 애들 보고 야 10%가 뭐니? 에이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10%는 8,000명에 10%는 800명이죠. 1%는 80명이죠. 만 1.2% 되는 거죠. 1.2%다. 1.2% 자. 충고가 한 260명이에요. 250명 잡읍시다. 자, 10%가 몇 명이에요? 25명이죠. 1%는 2.5명이죠. 그럼 충고에서 의대를 몇 명은 꼭 보내야 돼요. 2.5명 꼭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일반고 충고 들어가서 내가 3등 안에 들면 의대 합격률이 많겠네. 그럼 우리 추천했던 고등학교에 한 3등 정도면 의대 많이 드는데 뭐 농어촌이 다 빼거든요. 올라가요. 그래서 유봉에서 몇 명을 보냈냐면 작년에 몇 명 보냈다? 이 소식 들었죠? 어머니가 관심 있어서 15명인데 중복이 있어. 중복. 그래서 실제로 8명이에요. 8명. 다 2군데, 3군데, 4군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복이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는 걸 아시는데 이거 무슨 인재로 간 걸까요? 근데 서울대는 지역 인재가 없어서 서울대는 서울대 붙었거든요. 하면 의대 서울의대 너무 엄청난데 얘는 학종이라는 거 갔는데 여튼 요거만 알아두시죠. 아까 용어 중에서 지균이라는 용어를 썼고 또 뭘 썼어요? 지역 인재. 따라합시다. 지역 인재. 예, 그래서 대학 입시가 그렇게 나눌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거를 왜 강원도가 아니에요. 어저께 잘못 설명했어요. 강원도가 아니라 강원도 어떻게 넣었고
요 중학교 어머니 생각, 야, 농어촌 괜찮은데 그럼 내가 이사 갈까? 언제 이사 가야 돼요? 6학년 때 이사 가야 돼요. 중1 때 이사 가면 안 돼요 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입고수학에 강남 쪽에서 지역인재 받으려고 애들이 2-3명이 여기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강원도에서 또 다른 데 가서 중학교 다른 데 가버렸어. 내가 발언을 안 해요. 춘천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까워.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판단. 그럼 여러분 정신 바짝 나죠 6학년 어머니들. 강판으로 이사 갈까?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리고 또 이랬어요. 이제 국제중학교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국제중학교 분위기 볼게요. 매해 10월과 11월 되면 사립부와 국제중학교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도된 국제중 경쟁을 듣고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유는 2025년도부터 고교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점과 특목고와 전문고에 입학하더라도 내신 부담이 좀 더 해진다는 점이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도 국제중에 지원해보려고 2년 전부터 검색하고 알아봤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자율중과 국제중학교는 성실국제중학교, 서울산육중학교, 영웅국제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이유중학교가 있으며 지방에는 화산중학교, 영천중학교, 용정중학교, 부산국제중학교, 선임국제중학교가 있습니다. 국제중 입시를 위해 따로 준비할 건 없어요. 일단 입학한 후 학교 교육과정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영어 구사력과 영어 전문 체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국제중 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개발이기도 하니까요. 국제중학교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초등학교 때 아이의 성적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특목고 입시에 비해 경쟁률이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고 시험이 없던 초등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관심만으로 누구나 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사립부와 달리 국제중은 중학교 3년 기간 동안의 학업 역량이 특목고 입시와 고교 내 신학상을 위한 대학 입시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목고 교사서의 진학률이 일반고보다 높은 편입니다. 교육열에 관심이 있어 명예나 사립부를 보낸 엄마들에게는 솔직히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인기 있는 학교가 특히 청실중, 대원중, 영훈중학교입니다. 이중 청실중학교는 전교생 기숙사 운영과 1사에서 9배 수습 전공, 면접과 자기소개서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자신의 출신 학교, 부모의 직업, 자신의 수상 능력, 언어 실력을 기재하면 감점이 되며 자기주도 학습과 본인의 인성과 봉사활동들의 이력, 자신의 진로와 그를 위한 계획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전교회장 경력은 기재하면 좋아요. 국제중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한 군데만 지원해야 합니다. 대원국제중, 영웅국제중학교는 100% 추천제와 운 좋으면 합격입니다. 특별히 보낼 생각 없어도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중학교를 준비하려면 영어의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프리토킹을 조사하면 좋겠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부모의 뒷받침이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만 된다면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 가려면 생각이 따라야겠죠. 분위기만 좀 잡으시라고 했는데 좀 분위기를 아시겠죠? 어머니 눈이 동그라지셔가지고 저게 도대체 자 봅시다. 보세요. 여기 만약에 대원국제중, 영재국제중 어디예요? 어디만 돼요? 그럼 나 가고 싶어. 그러면 6학년 때 뭐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숨이 턱 막혀오죠? 근데 5학년 어머니도 어떤 생각이 들어 지금? 한번 저기 알아볼까? 설명회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시간의 원리인데 여튼 근데 청신국제중은 어디예요? 전국 단위거든요. 100% 추첨이에요. 이것도 추첨이에요. 뭐 공부 잘하는 법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면접과 자소인데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 뭐냐? 머리가 아프다. 저런 거로도 이제 강남 아줌마 맞아요. 강남 아줌마들 다 이거 꿰뚫고 있어요. 수 없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소서는 뭐고 면접 뭐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 들지만 오늘은 국제중학교가 있고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면접이라는 건 1단계는 전산으로 그냥 추첨하고요. 면접을 보고요. 자기소개도 쓴답니다. 요거는 강원도에 있는 학교예요. 어디 학교예요? 삼육거죠. 뭘 봐요?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야 이거 시험 보네 옛날처럼. 근데 뭐가 있습니까? 원래 시험 보면 안 되거든요. 한번 조사해갖고 탁 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싹 이제 적성검사로 본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여튼 아무튼 6학년 같은 개념은 뭐 3학년보다 있어봐야 생각이 좀 많겠죠. 그래서 아까 농어촌 전형 학교도 얘기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얘기 안 했는데 일반 중학교에서 그러면은 어느 중학교를 가야 돼요 할 때 일단 한 군데는 딱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어느 중학교일까요? 유복여중이겠죠. 왜냐면 유복여고에서 엄청 키워줍니다. 근데 유복여중 가면 또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일부러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유복여고에서 그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유소년 축구단이 성인도 있지만 유소년 축구단 만들잖아요. 키워주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서서 1, 2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춘천 일반 중학교 분위기도 있다. 자, 이거 우리가 알려면요. 아까 말했듯이 평가제도를 알아야 돼요. 시험도 보고 한 평가제도 알아야 되는데 평가제도는 초등학교 때는 학급, 중학교 때는 학교, 아까 고등학교 때는 전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과, 비교과인데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보는 건데 비교과는 동아리 활동도 본대요. 봉사활동도 본대요. 이제 사라졌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한 것도 본대요. 그런 것도 본단 말이야. 그래서 비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 방법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있으나 정량평가는 100점, 90점, 80점 점수를 딱 숫자로 나오는 게 정량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이 학생은 토플 점수를 못 줬지만 외국인과 만나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하고 학습 때 원어민처럼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평가? 정성평가입니다. 성취제는 A, B, C, D 중학교가 쓰는 거고요. 등급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씁니다. 절대평가는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너는 A야. 90점 넘으면 너는 1등급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는 10% 안에 들어야 돼. 여기서는 100명이 다 90명은 100명이 다 1등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10%만 돼. 그럼 10명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뭐지 이상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등학교 때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학급별 단위로 나오겠죠. 중학교는 말했듯이 학교 단위가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도 나오지만 전국적인 모의고사도 보면서 나올 수 있다. 자, 정성평가라는 건 서술식 평가라고 얘기했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보면 다 글씨로 써있죠? 그게 정성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중학교 갈수록 이런 세특이나 행특에도 이게 정성평가를 한다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수능은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고등학교는 내신은 5등급이고요. 수능은 9등급입니다. 따라해봅시다. 5등급, 5등급, 9등급, 9등급, 10%, 10%, 1등급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두시고 기존의 4%, 7%, 11%가 10%에 들어간다. 요 정도도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라고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대답을 안 해주시면 뺏깁니다. 이렇게 쓰는 건 무슨 평가라고요?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건 무슨 평가라고요?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 뭐냐면 90점은 무조건 A 맞죠? 성취제 A, B, C, D 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하고 강원 외고는 뭐로 가느냐? 정량평가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대표가 있습니다. 현 고등학교 1학년 표인데요. 그때는 여기가 없는데 여러분들 5번을 볼 겁니다. 시험을 여러분들은 5번 보고 이렇게 이걸로 갑니다. 자, 한 학생의 예를 들게요. 자, 아까 첫 번째 진로라고 했죠? 이 친구의 진로는 파일럿이에요. 파일럿인데 군인, 항공조종사가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 멋있어서 군인이고 비행기를 보고 싶어서 파일럿이에요. 자, 이 친구 진학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요? 공사죠. 항공대는 맞아요. 항공대도 배우는데 항공대는 파일럿이 아니죠. 공사가 되죠. 맞죠? 그럼 공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어딜까요? 춘천에 뭐 고등학교 가면 춘천에 5개 합쳐서 6개 남학교 합해서 공사 거의 한두 명 나올까 말까예요. 그럼 여기 한민고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이곳은 공사를 10명 이상 보내는 학교예요. 그럼 어디가 확률이 더 많겠어요? 육사도 13명. 군인 전용 군인 학교니까. 그럼 얘는 도대체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죠. 입시 전형이 뭐냐? 이 입시 전형이 어떻게 갈 겁니까? 그럼 얘 가능합니까? 이 학생이에요. 평균 몇 점이냐면 99점이에요. 중3 2학년 때 99점 맞았어요.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가야 되죠. 평균 학교 공부 평균 99.1만인 애가 지존이 되게 귀신에게 얘는 귀신은 나쁜 말이구나. 아무튼 이게 지존입니다. 근데 몇 점을 가냐면 300점 만점이에요. 강원도는. 여러분 때는 바뀌었어요. 240점 60이냐 얘 때는 300점 만점인데 도마다 달라요. 강원도는 200점 만점이에요. 근데 여기가 193점 환산합니다. 193점 환산을 했는데 193이에요. 합격은 몇 점이에요? 194점이에요.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몇 점 차로? 1점 차로 불합격했어요.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야, 1점이 뭐냐면 요 B 3개만 A로 올려주면 돼요. C가 있었다면 B 3개만 올려주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반장 부반장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반장 부반장 하려는데 안 했어. 얘는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얘는 떨어졌어요. 떨어진 애들만 보여주면 안 되니까 합격한 애 보여줍시다. 작년에 여학생이 합격해서 한민고로 갔어요. 얘가 춘천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주 몇 점 차이 안 나죠? 몇 점 안 나죠? 얘는 합격한 친구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알려주냐? 3학년 11월에 알려줘요. 기말고사 다 끝나고. 그래서 아빠한테는 아빠 나 도장 찍으러 왔어. 뭔데 이게? 이게 뭐니? 석차 100분위는 뭐야? 야 너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석차 100명 중에 7점 사던. 어이? 중학교 성적도 100명 중에 7점 소수점 몇 점까지 세웠어요? 소수점 3자리까지 줄 세웠죠? 난 이거 보고 아들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너 고등학교 그냥 가는 거라며. 이렇게 소수점 3자리 뭐 평등하다며. 소수점 3자리까지 줄을 세워서 끊어버려? 제가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이걸 계속 전파하고 있어요. 전파하고 있는데 언제 알아야 될까요 이거를? 중학교 입학할 때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6학년은 지금 몇 개월 좀 돼서 한 4, 5개월 여러분들 한 8, 10개월 정도 남았구나. 5학년은 아직 먼 얘기고 다음에 이걸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요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어저께 질문 나올 때 이거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쵸? 여기 왜 변화됐을까요? 자, 공부가 갑자기 는 이유가 있어요. 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뭐 이런 거. 좋은 좋은 선배 만나서 여친을 만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꿈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언제 성적이 올라가냐면 자기 꿈이 생기고 진로가 생기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중학교 때 그거예요. 1순위가 그거예요. 2순위, 3순위가 부모님이. 근데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부모님한테 인정받으려고 1순위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1부터 안 듣는다. 네.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기 참고 삼아서 강원도에서 2030년도에 군 현대 화천에 선대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어저께 이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그러면 여러분들 6학년 여기 갈까요, 못 가요? 못 가요? 5학년은 보니까 현 초등학교가 고1이 되는 게 있대요. 6학년은 못 가고 5학년은 가는 거야. 야, 이렇게 또 갈라지네. 그래서 아까 1년 1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기하다고 좀 재밌게 제가 좀 자료조사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5학년들은 이런 거 군인 자녀나 이렇게 하면 꿈꿔도 됩니다. 군인 자녀가 아니라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일반고들은 지금 뭐로 평가해요? 아까 그 종이 한 장으로 가는 게 정량평가예요. 맞죠? 근데 강원 외고도 이걸로 가고 한민고도 이걸로 갑니다. 강원 외고가 일반고가 외고고가 아니고 일반고로 바뀌었어요. 농어촌 자율고도. 그래서 한 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이번엔 뭘 보냐? 이제 과학고 한번 볼 거예요. 과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과학고는 서류로 간대, 서류. 뭐야 이거? 그 종이 한 장이 아니야? 이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사 추출서와 자기소와 생활기록부야. 근데 교사가 써주는 거고 자기가 써주는 거야. 그건 알겠어. 뭘 써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써주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지. 학교 생활기록부. 요거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요 5가지가 나오고 중학교 때는 수상경영 자유학습 독서가 들어가서 3가지 8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 봉진이고 세특이 있는데요. 이 세특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건 세특이에요. 따라봅시다. 세특. 그 다음에 행특 해봅시다. 행특. 요게 뭔지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 텐데, 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아까부터 정량이 아니라 정성평가라고 했습니다. 나이스에 가입하신 분. 네, 나이스에 가입 안 하시면 안 돼. 6학년 어머니들 다 가입하셔. 초등학교 가서 어저께 어머니들은 지금 인원이 한 9명 밖에 안 됐는데 한 6명 손 들어왔어요. 나이스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되게 복잡해요. 재작년에 이거 설명 다 해줬어요. 근데 알아서 가입하세요. 근데 딱 들어가면 생활기록부가 나와요. 딱 보면 자녀 생활이 나와요. 딱 보면 5가지가 나와요. 생활기록부에 5가지가 나와요. 맞죠? 창의적, 따라합시다. 창체.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세특이 들어가고 행특. 이렇게 나와요. 초등학교 때 5개. 여기 학폭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학폭에 춘천에 아주 중요한 뉴스에도 나온 학폭이 있다고 해서 제가 큰일 났다 그랬는데 좀 이 학폭 걸리면 초등학교 때 학폭이 많더라고요. 근데 학폭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때리고 아동학대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터져버려.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가서 이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 보입니다. 이거 학폭 정말 학폭이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학폭이에요. 야, 너 빨리 집에 가! 뭐 이런 거. 너 우리 후평동에 우리 오빠 있는 거 알아? 뭐 이런 것도 위험해요. 후평동에 우리 오빠 있어! 이것도. 그 뭐냐, 애한테 우리 오빠를 강요해서 애한테 힘들게 하는 거. 되게 위험해. 그래서 학폭. 아들, 예, 죄송합니다. 중학교에서 1위에서 하면 0.5점 감점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이거는 따라봅시다. 창체. 원래는 자동 봉진이었는데 봉이 빠졌습니다. 따라봅시다. 자동진. 따라봅니다.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뭘 보느냐? 학업 역량을 보는 거예요. 진로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 역량을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건 대학교 용어입니다. 대학교 용어예요. 하지만 아까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과거 얘기하고 있죠? 과거는 이걸 봐요. 너가 우리 과거에 왔는데 수학을 너가 따라갈 수 있어? 너 역량이 그렇게 돼? 그럼 중학교 때 수학 성적 보자. 과학 성적 보자. 오? 그래. 이만하면 할 수 있다. 그럼 너 중학교 때 그러면 너 과학고 오기 위해서 과학 시험도 하고 과학 동아리 같은 거 들었어? 그리고 하나도 관심도 없잖아. 너 독서도 이상한 독서 봤네? 관심 없잖아. 근데 어떻게 너 관심 있구나. 이게 진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 선생님들 써준다. 이게 은근히 중요해요. 어렸을 때 이거. 너 리더십이 있니? 그 다음에 규칙 잘 준수했어? 그건 초등학교 때 나와요. 초등학교 때 뭐가 냐면 어디 있지? 이거 안 나오네. 좀 아까 나왔나? 좀 넘어가서 볼게요. 이쪽에서 나왔나? 초등학교 때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나 좀 이따 행특에서 보여줄게요. 좀 이따. 자, 이런 것들 봐. 이거 뭐라 했어요? 제가 따라봅시다. 죄송합니다. 세특. 중학교 때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90점, 80점, ABCD가 써있어. 정량평가도 써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 이거만 썼어. 통계표 다 이게 나오죠? 여기서 뭘 보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평가라고요? 정성평가. 정성평가. 중학교 때부터 정량평가가 들어와요. 보는 게 뭐냐면 너 어느 과목 잘하고 있니? 어느 과목 선 인정받고 있을까? 이거 학업영향을 보는 거죠. 또 무엇을 좋아하고 있을까? 다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다 보면 나타나죠? 다 나타나요. 나 뭘까? 너 무엇을 하고 싶지? 너 하고자 하는 꿈이 뭘까? 뭐 바뀌죠. 괜찮아요. 바뀌어도 어떤 애는 일관성이 있을 때가 좀 독특할 때가 있어요. 이건 다 담임 선생님이 써줘요. 세 번째 공동체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에 이 행특이 너무 중요해요. 담임 선생님 써주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세 번째 뭐랬어요? 아까 요게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져가지고 보세요. 케아라고 밝으면 얘는 케아라는 학생이구나. 그러니까 뭐 리더십도 있나?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이게 발표하네. 뭐 이런 게 눈에 다 들어와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요거만 할게요. 자, 요 설명했죠. 과학과학과 요걸 본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 따지는 거예요. 이 과거에서 저를 직접 가져온 거예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과거 거예요. 과거 거. 1순위로 뭘 봐요? 이 말들이 눈에 안 들어오죠.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안 들어와. 이거 봅시다. 근데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종합 의견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팽특이겠죠. 그다음에 교과 성적은 뭐겠어? 세특이겠죠. 그럼 이걸 뭡니까? 창체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기록부를 본다는 게 아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어디서 보냐? 나 과거 안 갈 거예요? 안 가도 좋아요. 근데 대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부 종합평가로 간다는 게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학생부 종합평가, 따라서 학종. 이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똑같이. 중학교 때 피해갈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 60%가 될 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대학교 갈 때는. 여러분들은 그 과거를 알면 3년 전에 아는 거고 대학을 하면 6년 전에 아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2순위 다 들어왔죠. 세특이 들어오죠. 그래서 3순위 세특 다 들어왔고 수상 경력과 독서까지 보는데 독서가 없나? 어제 독서 봤는데 없구나. 독서는 여기까지 들어간다.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 일반고등학교 강원외고 한민고 같은 거는 무슨 평가를 했어요? 정량평가했죠. 근데 과거 같은데 무슨 평가를 한다? 정성평가. 이게 뽑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엄청난 걸 여러분 아셨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뭐냐? 자기소개가 이런 겁니다. 중학교 재학 기간은 과학 분야 주로 항상 수행탐구. 근데 중학교 때 한데 이걸 언제 주냐? 중3 8월 달에 줍니다. 그럼 이 과학 분야에 행한 거는 언제 행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해야 되죠? 나 가고 가고 싶어 3학년 때 그랬어. 자, 그럼 너 중학교 때 한 게 있었어? 없는데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생각과 느낌이죠. 너 한 거 내놔봐.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운동을 하면서 심박수 호흡하기에 실험을 했대요. 근데 APT 합성을 위해서 봤는데 합성 공부를 해서 뭘 알아냈대요. 현미경을 통해서 뭘 알아냈대요. 근데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부 면접이라는 게 그게 대학교 때. 면접 본다는 건 야, 너 어떤 운동을 했어? 궁금하겠죠? 너 만약에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고 시험에 만약에 다른 방해 요인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방해 요인 들어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어? 또 하나 너 APT 합성이 뭐야? 이거 정의가 없어. 너 합성 뭐야? 그 다음에 뭐냐면 그다음에 너 관련 공부했다는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현미경 봤다며 너 현미경 사용법을 알아? 이런 게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을 하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대학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아까 말했듯이 자 어떤 운동을 했는지 AP 때 뭔지 현미경 상황 이런 질문들을 한다. 좋지 않은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중학교 1, 2학년 될 때 설명할 때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다 다양하게 오늘은 그냥 스킵을 하고 넘어갑니다. 대학으로 넘어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갔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갈 때도 정량평가를 보는 데가 있고 정성평가를 보는 데가 있구나. 대학교 때는 4년제와 전문대하고 특수대학이 있는데 또 질문드립니다. 정시는 3장을 씁니다. 가나다. 수능으로는 3번을 지원할 수 있어요. 학교를. 우리 때는 한 번밖에 안 됐거든요. 어머니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네. 저랑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머니 때는 한 번 봤어요. 대학교 몇 번 넣었어요? 3번 정도 넣었어요? 우리 때는 한 번 넣었는데. 자, 볼게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수시는 아까 교과로 가거나 정량으로 가거나 학종으로 가거나 서류로 가는 건데 이걸 합쳐서 몇 장을 넣을 수 있을까요? 5장? 6장. 어머니 저기 문화상품 10,000원짜리 빨리 구해요. 빨리 부금이 벌써 나왔어. 빨리 문화상품 준비해요. 내가 옛날에 항상 준비하고 6장입니다. 6장. 그런데 여기는 6장 쓰는데 여기는 플러스 알파. 여기 무한대. 여기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광탈이란 말이 있어요. 광탈. 6광탈하면 6가지 원소들 다 떨어지는 거야. 메탈 나갔다는 거예요. 8광탈 어떻게 나왔을까? 6개 안 쓰는데 6개 쓰고 2개 썼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용어들을 씁니다. 네.
라인을 좀 볼게요. 이 라인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여기가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입니다. 상위 15개 딱 여기까지. 서영고, 서성한, 중명시, 동도. 나중에는 이거 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까 그 위에는 메디컬 기업이 있다고 했고 극상위권, 최상위권, 수도권 아까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때 어떻게 가느냐? 벌써 우리가 배웠죠? 자,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과, 종합, 수능. 자, 교과라는 건 아까 무슨 평가일까요? 정량평가. 우리 학교는 2.0이 끝이야. 그럼 2.1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2.0은 또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야 가만히 해봐. 야 2.0이랑 2.0이랑 똑같지. 얘 보니까 서류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열심히 했네. 교과목도 잘 들었네.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요? 종합. 그래서 여기서 한 1.5배 차이 납니다. 여기가 1등급이 1.5등급이 합격하면 2등급까지 3등급까지 합격해요. 그것도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교과는 5등급이 되고 기존에부터 너무 많죠 애들이. 그러니까 다른 걸 집어넣었어요. 수능 최저. 요것도 다시 나중에 하니까 수능을 봤는데 어느 수준을 맞춰야지만 돼.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는 이게 막 섞여버릴 거예요. 2028년도 5등급 대에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서류도 보고 여기서 막 섞여요. 그래서 요즘에 만약에 그 강남 유튜브 보면 이 얘기 많이 해요. 막 섞었다 막.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복잡해. 그것까지 얘기하면 그냥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얘기할 거고요. 단순히 따라합시다. 교과, 종합, 학종. 종합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래서 두 가지가 학생부예요. 학생부로 대학 같아. 두 개로 나눠봐. 학생부로 가, 수능으로 가. 학생부에서 두 가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학종 종합. 이해되셨죠? 종합이 아까 어떤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지도 이해되셨죠?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라인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수시가 이렇게 많습니다. 80% 넘어갔어요 내년에. 그래서 수시가 엄청 많고 수능으로 가는 거는 너무 적다. 이렇게 볼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 교과, 정시 관점에서 어느 고등학교가 충청 지역에서는 좀 좋을까? 또 이런 고민하겠죠? 아까 일반고죠, 일반고. 그쵸? 요 얘기도 다음에 이건 2학년 때,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다 정리 한 1학년 때 이 얘기를 또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구나. 또 여러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공립과 사립이 일단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이. 또 남녀공학과 남자. 또 하나는 인원수가 많은 곳과 인원수가 적은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일타니까 이런 틀로 돼서 체크해가면서 평소에 지금부터 야 소문 들어들 이렇더라 이러고 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사고가 없었는데 전국에는 10개 전사고가 있어요. 이 민사고는요 작년부터 올해 1학년이죠. 지역인지가 들어왔어. 고등학교 때도 32명이야. 32명인데 미달이 19명만 됐어요. 13명 미달돼가지고 여기는 우리 학원에 3명 갔거든요. 근데 매 얘기하면 걔는 사실 퍼센트가 엄청 낮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넣었어요. 너무 좋아. 근데 고등학교 가서 걱정이 하는데 학교 자체가 수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도 이런 얘기 자세히 합니다. 자세히 지금 이제 그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고 얘기했고 과거 얘기해줬습니다.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부 이거 수학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27년은 좀 이해가 됐나요? 6학년이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동네에서 이겁니다. 이거. 네. 잘 프린트 잘 보고 용어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수학과 국어를 얘기할 텐데요. 수학은 이렇게 됩니다. 뭘 보셔야 되면 이거 왜 색깔이 안 돼? 이거 보죠. 야 신기하더라고. 여러분랑 5학년하고 4학년하고 또 달라. 여러분 5, 6학년은 교과서가 언제 교과서예요? 지금 옛날 교과서 마지막. 그래서 얘는 언제예요? 교과서 바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 다 바뀝니다. 5학년도 새로운 교과서, 6학년은 중학교 때 뭐 당연히 3년 차인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년 차구나. 올해부터 바뀌었으니까 2년 차로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애들 어디서 어려워하나. 자, 이 색깔별로입니다. 요 연한 색깔은요 수고예요. 숫자, 연산, 계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도형, 기하라고 도형 이렇게 진한 거 도형이고, 세 번째 거는 뭐냐 변화, 함수. 중학교 때 함수예요. 막대 그래프 함수 연습하는 거죠. 이건 별로 안 어려워 중학교 때는.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가장 커집니다. 함수가 가장 중요해요. 자료 통계입니다. 통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학원 보냈는데 왜 보내셨냐고 그러는데 학원 왜 어디서 좀 막힌 게 있나요? 왜 보내신 게 있나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첫 아이는 분수를 못했어. 만천 억 넘어가니까 공짜도 제대로 못 쓰고 계산까지 들어가는 분수. 또 두 번째는 약수하면 여기가 가장 어려워요. 통분하는 거. 여기서는 4분의 3, 4분의 1도 하는 건데 여기 분모가 다르죠. 그럼 여기가 가장 어려서 우리 아이들도 이거 다녔거든요. 아버님은 어떻게 요런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다녀봐라.
다녀보라는 거구나. 야, 이 학생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머리 무거워집니다. 네.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대수인데 그다음에 기야, 고형이고 대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이 시점에서 덧셈 뺄셈은 아직도 못해요.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학기는 원래 7월에 시험 끝났으면 지금부터 2학기 나가잖아요. 맨 밑에 반은 1학년 거 다시 복습이에요. 8월달까지. 그거 안 되면 겨울방학 때 무조건 보낸다. 그래서 요거에 강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6학년은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분수 뺄셈 못 사고 고셈 못 하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 6학년도 있는지 모르겠네. 한 부장님 있어요? 뭐요? 분수 덧셈 뺄셈 잘해요. 6학년들 다? 또 내밀반 다르니까 상중 하가 있어. 그러니까 안 하는 반도 있냐고. 안 하는 반이요? 안 되는 반도 있냐고. 덧셈 뺄셈. 힘든 애도 있죠. 그래서 제가 6학년을 잘 안 봤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아무튼 12월까지는 무조건 중학교 덧셈 뺄셈까지는 다 해라. 우리가 초등학교들이 한글 때잖아요. 다른 거 뭐냐. 덧셈 뺄셈은 제가 직접 개입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학원이 크다 보니까 초등부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중등도 관심 있는데 올해부터 제가 다 체크해가지고 뭐 저기서 안 되면 제가 저라도 해가지고 아무튼 여기 넘어갈 때 덧셈 뺄셈 못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근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계산할 때. 초등학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다를 때 뭐가 있을까요? 식스는 문자가 나오는 거죠. 여기선 1 더하기 2인데 여기선 x 더하기 2x. 이게 가장 문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어요. 문자가 왜 그게 되는지 초등학교 때 네모로 하잖아요. 오늘 바나나가 10개 있습니다. 몇 개를 먹었더니 6개가 남았어요. 네모를 치잖아요. 10 빼기 네모. 중학교 때는 뭘 해요? x를 쓰니까 애들 x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뭐는 직관적 경험적 체험적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문제가 들어오면서 뭐가 돼요? 논리적 경험적 이성적이 돼요.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몇 도예요? 180도. 180도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증명해요? 종이를 찢어서 붙여서 180도예요.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보조선을 갖고 이성적으로 이성.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까 제가 뭐랬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난 뭐가 되고 싶어 할 때 공부가 가장 늘어나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어떻게 늘어난다 그랬어요? 부모님이 인정, 부모님 잘하니까 그래 해야 되겠다. 선생님 칭찬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게 되게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까먹었다. 중요한 얘기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요 얘기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거 있다. 한 얘기가 뭐냐면 얘가 재밌어서 초등학교 때 보면 신문은 잘 가야 안 가요? 옛날에 콩나물 사와라 이런 얘기는 요새 못하나 초등학교 때? 밖에 나가면 못해요? 집안에서 못하는데 집안에서는요? 집에서는 하죠. 예. 근데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집에서 싸우죠? 뭐가 돼요? 왜? 왜가 이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동생이 있잖아. 아빠는 뭐해? 이렇게 왜가 들어가는 건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중학교 때부터 따지라고. 수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논리적으로 사고하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냥 너가 어머니 칭찬해줘다. 왜? 너가 중학생이 되었구나.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특징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우리가 이제 책의 개념, 유형 가지기, 심화학습, 계산 연습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가는데 기초가 안 된 데는 우리 계산력도 들어가고요. 여기서 5, 6학년 레벨을 좀 다 섞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과서 이게 레벨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받아주시고요. 경시대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때는 경시 섬중한 경시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는 좀 이걸 많이 안 갑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올림피아는 건들지 않습니다. 영재 과학도 우리가 조금 좀 거리가 멀고요. 특목 자사나 수능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다 커버하는 우리가 학원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 대비 이해되셨죠? 책 라인업이 구체적으로 책을 제가 좀 생략했고요. 상위반은 보통 개념형 심화까지 가고요. 중위권반은 유형 다지기까지 기초반은 다지기다 뭐 잘하면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데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건 이 정도입니다. 2개월, 4개월 정도로 한 학기씩 끝나는 게 보통 표준이에요. 근데 요보다 좀 더 하는 6개월씩 걸리는 학교 있고요. 5개월, 3개월에서 우리 학원의 특징은요. 반마다 레벨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짜주고 있다. 반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 이제 선행하고 심화 나오니까 우리 애도 심화해야 됩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점수가 안 나와. 데이터가 안 나와. 그럼 물러나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 들어가면 뭐가 무너져요? 학업 자존감이 무너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요 레벨보다도 중요한 게 뭐다? 학업 자존감. 중요합니다. 자, 한번 제가 짜봤어요. 초등학교. 자, 기본반입니다. 저 5학년 2학기 들어가겠죠? 이때 해죠. 6학년 때 6학년 거 하고 중1 때 중학교 때 이런 거.
근데 발전입니다. 조금 이제 너 기본이 돼 있네 잘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몇 개월마다 그랬어요. 4개월마다 한다 그랬죠? 4개월 올라가면 언제까지 올라가죠? 되게 빨리 올라갔네. 중학교 1학년 될 때는 중3 1학년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냥 4개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잖아요. 막 뉴스 보면 저기 뭐야 강남에서는 뭐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거 다 한다 뭐 이렇게 했죠. 원래는 4학년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중학교 끝날 때까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중3까지 끝나는 게 가장 빠른 코스였어요. 기존에는 강남에서도. 근데 의대가 들어와서 이것이 더 더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애들한테 막 죽이네. 쟤네들한테 이상한 사람들. 그게 아니고 무슨 원리냐면 시간의 원리예요. 일찍 시작했고 일찍 들어가면 일찍 되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한 학기 몇 개예요? 3, 4, 5, 6, 4개월이잖아요. 그 다음에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나머지 방학이잖아요. 그 방학 하나 넣으면은 이게 속도가 제가 말한 건 선행이 물론 안 좋은 면도 많지만 그렇다고 그 악망하는 부분은 아니다. 난 저 그렇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게 얘기고요. 저기 6학년 가정도 이렇게 좀 짰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요. 중3 올라갈 때까지 만약에 그대로 간다면 지금 6학년 같이 시작했죠. 그러면 중3 때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겨울방학 특기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듣냐면 늦게 들어와서 능력이 됐는데 여러분들에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어저께 어머니들 초등학교 3학년 되게 편하게 얘기했어요. 어머니들 너무 편하게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천천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년이 올라가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 중학교 올라가는 거 중학교 가져가는 거 6학년 어머니들 뭐 저런 게 있어서 5학년 어머니들은 1년 되니까 한번 보자. 이렇게 다르다고요. 이게 시간의 원리가 그런 게 원리가 작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역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학업 자존감이 들어서 아이가 멈춘다 그러면 딱 끊고 다시 봐야 돼요. 뺏겨도 괜찮아요. 전혀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 시간표를 보여주면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고3 과정인데 이게 수능 과정입니다. 수능 과정. 이게 수능 과정입니다. 수능 과정인데 중학교 1학년이가 여기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있죠? 잘해요. 잘해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이고 두 번째 레벨 반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반 레벨마다 다양한 학교가 있고 얘네도 5학년 때부터 시작한 애예요. 빠른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좀 일찍 시작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근데 따라오면서 이제 올라갈 애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중3 때 보면 몇 개가 됐어요. 3가지 됐는데 대수는요. 여기 수능 과목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벌써 끝나고 얘는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석에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방학 특강 좀 이용하면 이렇게 책임지고 해주는구나. 근데 저 진짜 보세요. 여기 이제 뭐가 써있냐면요. S가 있잖아요. S, O인데 S는 계산력이 안 돼요. 근데 중3 때 보니까 계산력이 안 되는 반은 없죠? 없어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수학하면서 했는데 메타인지가 뭔지 아시나요? 아버님 잘하시니까 아버님 다시 이렇게 메타인지가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메타인지 아시는 분? 어머니.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입니다. 엄마 나 3개 틀린 것 같아. 딱 보면 진짜 3개 틀렸어. 5번, 7번, 10번 틀렸어. 딱 그거 틀린 거야. 3개 틀린 것 같아. 시험지 보니까 우리 학생도 있어. 딱 9점 넘었어요. 하위권 학생들이. 야 신난다 9점 넘었어요. 딱 보니까 70몇 점이야. 그것도 왜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메타인지가 안 됐어요. 자기라고. 근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내 자식에서 메타인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자식에서 뭘 모르고 뭘 잘하는지가 돼 있으면 자녀들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로 좀 생각하랬어? 느낄 감정이 아니었죠. 뭐로? 데이터.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이코수학에서는 이렇게 6단계로 봅니다. 3단계만 하면요. 초등학교 시험 100점 맞아요. 여기 100점 맞으면. 그 다음에 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5단계에서 90점 이상 나오면 그때는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힘이 가야 돼요. 원장님, 우리 실장님, 우리 아이 5단계 9점 넘었는데 혹시 좀 빨리 안 될까요? 라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밀리는 거야. 근데 이게 점수가 안 돼. 8점 나왔어. 제가요, 10점은 제가 채울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우리 옆반에 친구 막 비교 대상되고 막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이제 우리가 힘들어져요? 저희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까 내 친구, 우리 아이 내가 키울 때 그래서 자기 아이 제가 좀 보강을 해줄게 하면 돼. 근데 안 해. 그럼 반 올라와. 결국은 몇 개월 안에 애가 힘들어하고 학업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로 해주자? 요 데이터로 해갖고 요거 넘어가면 우리한테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우리가 좀 부족한 거에서 다른 개판 해갖고 한다 이런 얘기죠. 중학교 하는 거 있어요. 중학교 때는 철저하게 메타인지가 어떠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초등학생들이 푸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딱 풀어서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10개 풀어가지고 199점 넘잖아요? 그럼 너는 그럼 중학교 과정 가면 되겠다. 중학교 과정 계속 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중학교 때는 뭐냐면은
책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게 다 여러 책이에요. 근데 쇠가 뭐고 선행은 또 쇠네요. C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학생. C 단계. 그러면 요 뭐야 A급이라든지 블랙라벨이든지. 그래서 수학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는 이거와 C 단계가 질문이 몇 개 나오느냐. C 단계가 한 20문제 정도 된다면 C 단계 질문이 16개야. 그럼 넌 좀 힘들다.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저 질문이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 그럼 넘어가자. 그럼 도전 한번 해볼래? 근데 선행할 땐 요거 없어도 가도 돼요. 블랙박 나면 안 가도 돼요. 요까지는 안 가지만 적어도 C단계까지는 C마 6단계까지는 좀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좀 할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선행 시험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학업 자존감이 최우선이다. 이제 뭐 중학교 때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아직 우리 학원은 없는데 중학교 때 고등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직접 충청고등학교 기출문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학교 단위죠.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느 단위로 해야 된다 했어요? 전국 단위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중3 되면 보게 합니다. 다른 영어학원 높은 데도 그렇고 국어학원도 그래요. 우리 수학학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책 사기권 학생은 너 특목고 갈 수 있어 없어는 이걸로 안 따집니다. 이걸로 따져요. 모의고사 2등급 이상 나와 너 한번 도전해봐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3등급 나오면 좀 심각한데 그걸로 기준이 하나예요. 근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메타인지 내 아이를 아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여러분 학교 내에서 보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보는 게 뭐예요? 저거 학업 성취평가 보죠? 그 분석 다 하고 제대로 봐요?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설명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 뺐어요. 일부러 뺐는데 그거 보셔요. 그거 보면 뭐 4단계로 나누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아는 가르쳐 일일이 그냥 나눠주고 하면 모르면 가서 내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상담하는 데가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계기로 자기가 모르면 학부모님들이 하면 될 거예요. 6학년 보셨나요? 성장 진단평가 봤죠? 최근에도 매년마다 봐요. 그래서 그거 부족한 애들 또 시험 보고 가을에 또 시험 봐요. 부족한 애들은.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5학년들도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지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왔죠? 이상한 말이 뭐예요? 맛이 나왔죠? 아까까지 이게 나왔는데 원장님 이거 왜 썼을까요? 라는데 중3부터는 절대로 여기다 내가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딱 현실 인정. 무슨 얘기냐면 네가 고등학교 상위권 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되는데 이런 걸 안 한다? 조금 좀 앞서가는 거 안 한다? 그럼 중3부터는 여러분들 그 현실을 봐야 돼요. 현실. 내가 특목고 하면 안 된다는 게 되고 참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죠. 안 되는 학생 부모님 푸시했을 때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면 얘는 될 거야 하는데 끝까지 고집 부려. 나 안 한다고. 이것도 힘들어 죽겠어. 왜냐면 걔 맨날 중앙하위권 반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야 너 좀 올라가서 하라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 그럼 왜 힘드냐면 나중에 결국 자기도 만족 못하고 아주 고등학교 가서 중요한 건 고등학교 가서 애가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현실이죠. 그래 알았어. 너 그 정도 하면 너 자존감 중요해. 너 자존감 지켜줄게. 근데 너 서울대 갈 생각하지 마. 그럼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요. 느낌이고 안 하고 그럼 어떡하냐고. 이런 게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좀 했는데 자, 아까 3학년 처음에 보여준 건데 아까 색깔하고 달라요. 빨간 색깔이 아까 여기다 빨간 색깔인데 파란 색깔 쳤습니다. 이거 왜 쳤을까요? 파란 색깔을? 아까는 수학을 강조했죠? 근데 지금 뭔가 독서 습관, 글씨, 국어, 면접, 자기소개서 뭐 이런 말이 문과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발표회, 또 보니까 진로 탐색에서 책 읽어라, 또 뭐야, 독서. 아까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이게 국어가 많냐? 아까도 또 깜짝 놀랐어요. 5, 6학년들 볼게요. 5, 6학년들 그 관점에서 독서 습관, 비문학죠. 비문학이 말이 뭔지 좀 이상한 말이 나오죠. 예, 수능 국어 준비해라. 이게 뭐지? 또 보니까 이거 전체는 글이야, 글. 통째로. 자기소개서 고급 글쓰기.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자기 글 작성. 다 글이야 다. 이거 도대체가 제가 이것도 충격받았어요. 제 아내가 좀 이따 이제 설명할 텐데 아내가 그러더라고. 수피가 이거 초등학교사거든요. 좀 이따 이제 하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을 받았는데 말을 못해. 내가 못해가지고 저도 지금 편하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봤더니 시작은 수학으로 했는데 끝은 국어로 끝났네. 나보고 열받으니까 이제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걸 못 느끼고 그래야 웃었거든요. 좋지 잘 인정했는데 이걸 딱 보니까 와 국어 제가 생각보다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느꼈어요. 왜 내가 국어학원을 4년 전에 왜 옆에다 했냐면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국어를 끝 때문에 엄청 애들 고생해. 중학교 때 국어가 다 89점이야. 다 그래. 한 70%가 80점이에요. 중학교 때까지. 아무런 준비 안 했다. 고등학교 딱 올랐는데 국어가 딱 걸려. 그 국어 걸리면 상관없지. 근데 수학을 안 해 이제. 국어 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국어라는데 국어를 올라가고 봤더니 결국 독서더라고. 독서. 초등학교 때는. 근데 제가 미안해요. 왜 미안하냐면 독서 자체로 의미가 큰데 수능 때문에 수단화한 것 같이 힘들어. 찾아봤더니 제가 맞는 것 같아. 오늘 내가 생각하는 아인슈타인이 야 독서가 위대한 건데 국어로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미안했어요. 내가 다 찾아보니까 언제 봅시다. 독서가 중요한지 다 아시죠? 이런 용어는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저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애들 대학 저기 내신 국어 때문에 발목 잡히고 중학교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걸 하려면 여기 돼야 되고 결국은 초등학교 때 독서가 안 되면 달라요 진짜. 독서를 초등학교 때 딱 하는 애들은요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진짜. 그리고 수능 1등급 나와. 신기해. 근데 걔네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 쫙 독서했던 온 애들이에요. 엄마랑 같이 책 읽으면서 학원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느껴서 야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왜 이제 저는 이제 요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요 입장에서 독서 요 입장에서 했는데 여러분 비문학 따봅시다. 비문학. 비문 이건 알까? 소설, 시, 소설 이런 건 알 거예요. 알 건데 이런 것들이 비문학이 뭐냐면 비문학이 딱 지문이 철학 문제야.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나와. 과학이 과학 문제가 나와. 국어 시간에. 수학이 나와. 경제가 나와.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제가 윤석열 정권 때 킬러 문제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죠. 저도 수학인 줄 알고 쫄았어요. 왜냐면 또 수학학원 칠까봐. 근데 국어더라고. 국어 때문에 그래서 국어 좋아해. 그런데 이거 잠깐 볼게요.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을 때 어떤 단어들이 어려웠던 걸까요? 토조? 약간 세종대왕 같은 그런 원래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도민?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닙니까? 도매 붙이는 사람인가? 아닌가? 네. 피곤해 자고 일어날 때 눈에다가 생긴 우물질 용수철 약간 남자 사람 이름 같아요. 아빠 팀 이름이요. 수철이 있잖아요. 수철이. 그런데 학생 모두가 모른다고 대답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육교가 뭐예요? 육교는 모르겠어요. 고기 아니에요? 자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같은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 봅니다. 자, 희수가 주인공이에요. 읽어주세요. 희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피다. 자, 여기서 얼굴이 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말도 있어? 저런 말도 있어. 처음 들었어.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봅시다. 이 중에서도 유독 선생님의 눈길을 끄는 답이 있습니다. 지성이는 다쳤다. 왜 다쳤다고 생각했지? 얼굴에 피가 나. 얼굴에 피가 나다. 그래서 다쳤다. 얼굴이 피다. 얘들아, 유라,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줘 그림. 유리 그림 한번 볼래? 얼굴에 피가. 자, 얼굴에 피가 나다. 오늘 제일 충격받은 문제는 얼굴이 피다.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피 이렇게 그리고 뭐 하는 걸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많은 선생님들도 아마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도 느끼실 거고 부모님들도 집에서 아니 우리 애가 이런 단어도 모르나? 라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자, 희수야. 자, 요거는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초중고 학생들 다. 여기 교과서에 실린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자들에게 이 글을 읽어보게 했습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글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일부인 거죠. 교과서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지워보게 했습니다. 지우고 또 지우다 보니 글의 반이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 일단은 제 수준이 낮다는 거에 직감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볼 책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대학교나 과학기관 중에서 사용한 책에서 발견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과서를 볼 때마다 세훈이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고2 혜진이도 교과서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하나하나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 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느라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요. 그 2학기에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앞날이 걱정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어려워가지고. 교과서는 예, 그래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거는 왜 아이가 좀 학업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수학 다 있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요? 국어가 잘 돼야지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아까 3학년 과정 갖춰왔는데 그때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쟤는 실험을 해서 알아냈는데 어떻게 알아냈니까? 근데 제가 AI 기술이 좀 발달돼가지고 또 우리 국어학원 원장님께서 초등학교 독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걸 잘해주고 또 인문 또 잠깐 한 20-30분간 얘기를 할 텐데 우리 문소희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원래 1시간 반에 딱 끝나고 30분 줘야 되는데 제가 10분 더 썼어요. 많이 빨아서 좋은데 우리 내가 어저께 소개를 못했는데 또 강남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기 좀 아무튼 시간 나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쿠 국어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문소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워크북으로 하고 있는 문제인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책이에요. 그런데 책을 굉장히 잘 읽는 아이고 그리고 독해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글도 굉장히 잘 쓰는 아이인데 그 친구가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여기에서 그것은 이 가리키는 걸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이 짧아서 그렇지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에서 이렇게 지시대명사나 아니면 그다음에 접속사를 가지고서 그 안에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문은요, 이것을 앞에,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 있는 이유와 뒤에 있는 결론이 한 문장으로 되고 이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만 한 거예요. 독서만. 그래서 그리고 또 어머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책은 많이 읽기는 읽는데 줄거리를 몰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자꾸 확인하셔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이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수업을 해보면 배경 지식이 너무 풍부해요. 걔는 정독이 됐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 원장님하고 이제는 회의를 계속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선생님 저 책 다 읽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분명히 네가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아닌데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줘야죠. 믿어주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풀었더니 6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히히 나 책 다 안 읽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자기 여기 45페이지까지 접었단다고. 자기가 점수가 많이 낮으면 다시 읽으려고 했는데 저 60점 나왔으니까 책 다시 안 읽어도 되죠? 반만 읽어도 저 책 내용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멘붕인 거예요. 얘를 어떻게 잡지?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읽었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다 읽었대요. 읽었어요. 눈으로 글자만 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저희가 학원에서 새롭게 도입을 한 게 정확한 문해력 진단과 맞춤 정확한 문해력 진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동자를 가지고서 이 아이가 테스트를 했을 때 얘가 정확하게 글을 읽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 어휘력, 그다음에 읽기 유형 그리고 문해력에 부족한 거에 맞춰서 훈련이 들어가는 건데 딱 학습하기 한 10분 전부터 이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진을 뒤로 뺐어요.
눈동자 움직임 분석은 얘가 지금 어디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 얼마나 보고 있는지 읽기 패턴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정체가 됐다는 것은 특정 단어에나 문장이 정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정체가 된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패턴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잡아가면서 그걸 이제 실력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력과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긴 글을 읽는 패턴이 늘어나게 되고요. 중요한 부분 건너뛰는 것을 잡을 수가 있고요. 맥락을 놓쳤던 것들을 잡을 수가 있고, 특정 단어에 집중된 어휘력의 어느 부분에서 얘가 부족한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바로 AI로 테스트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굉장히 잘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한 시간에 책을 2권 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빨리 읽을 때는 3권씩도 읽어요. 그리고 워크북을 문제를 풀어도 90점, 그래서 못하면 70점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문학이고 김치와 관련된 내용인데 문학이 아니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여기에서 문제를 다 틀렸어요. 비문학. 그리고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쭉 이번엔 정치와 관련된 얘기예요. 더 읽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 부분이 빨간색은 역행이에요. 읽다가 가고 읽다가 가고. 그리고는 안 읽었어요. 큰 거 뭐예요? 큰 거. 큰 거는 아이가 오랫동안 시선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읽다가 어떻게 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정확해요? 라고 물으시는데, 신뢰도는 문항과 그 다음 시선 데이터 높음이라 나오는데,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더 마음 세밀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얘는 읽으면서 자기가 아는 걸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느냐고 이렇게 진하게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아이가 글을 읽는 시선 데이터가 보통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책을 테스트를 하다가 선생님 하고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선 데이터가 보통이라고 뜬 거죠. 그러니까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글은 똑같이 비문학인데 굉장히 정신없죠.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어머님이 초등학교 6년 내내 자유롭게 커. 너 뭐든지 자유롭게. 승마 배우고 수영 다니고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거 지문, 독해 이 부분 하기 전까지 어휘력 다 좋았어요. 그런데 얘한테 문제는 뭐냐면요. 글을 읽을 때 어절 단위로 글을 읽었던 거예요. 의미 단위로 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읽었던 거예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의미 단위로 읽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읽고 올라가고 역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어도 힘들고 수학도 힘들고 전 과목이 다 힘들었던 아이인데 이 아이인데, 이 친구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채점 안 했죠. 다 틀렸어요.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다 틀렸어요. 점수가 20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집중 마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에 2번 온 거 일주일에 3번 불렀고, 그리고 지문 분석이 얘는 안 되니까 교과서 위주로 집중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날 시험 보기 그 전날 밤에 다시 한번 문제를 풀렸더니 애가 막 우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막상 받으니까 너무 긴장도가 높아서. 그래서 넌 문제 풀지 마.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지문 분석해. 그리고 지문 분석을 엄청 내줬어요, 밤에. 그런데 얘는 스스로 공부도 엄청 했거든요. 이 친구 기말고사 몇 점 나왔을 것 같으세요? 20점 받는 아이고 어절 단위로 읽는 아이요. 몇 점 나왔을 것 같으세요? 가채점 했는데 91점 나왔어요. 이게 되는 게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공부는 재능이 아니라 노력이구나. 그러면 독서가 안 되는 친구들도 충분히 반복
생각해서 하게 되면 독서 훈련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리드 AI를 도입을 해서 아이들의 독서 습관과 그다음에 독서 실력을 늘리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수업 진행 플로우는 책을 아이에 맞게 책을 읽고 그다음에 종이로 된 워크북을 하고 그다음에 노트북으로 입력을 하는 거,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시간 단위로 막 급하게 읽었던 아이가 어느 날 선생님 제가 약간 단체로 이렇게 여러 명이서 책을 읽으니까 선생님 제가 급하게 책을 읽었는데 급하게 책을 읽는 건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꼼꼼히 정확하게 읽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읽고 있어요. 지금 AI와 저희가 또 가지고 있는 도서가 거의 10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드 AI는 문학과 비문학 그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고전 문학이 전반적으로 속해 있는 거고 그리고 비문학 쪽으로도 책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해 능력은 확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입구에서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잘했는데 원래 이제 중학교 가면 중등 내신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문법을 하든지 문학 작품을 막 해야지 하는데 그 선생님한테 여름방학 때 특강을 엽시다 했던 선생님이 아닙니다. 6학년 12월까지는 이 독서로 가고 겨울방학부터 중학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제 푸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선생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 잡으셔야 돼요. 진짜. 중학교 1, 2학년까지밖에 안 해요. 중3부터 딴 선생님 들어오시거든요. 이분들 잡으셔서 장당원이 먼저 지금 오셔갖고 수업 개설해 주세요. 개설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좀 약하다, 좀 깊이 있는 걸 하고 싶다 그럴 때 인문 고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수필가시고 초등학교 경력 한 14년 되십니다. 제 아내이기도 한데.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AI 테스트는 지금 전체 설명해 오신 분들, 자녀분들은 다 한 번씩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연락처, 학년, 그다음에 정확하게 초등부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아이들을 불러서 국어학원에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한 거를 제가 직접 어머님들하고 일일이 다 상담 전화 드리겠습니다. 요거 오늘 오신 분만 이거 테스트 이게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 학원에서 책임지고 저 선생님이 맡아서 할 테니까 조금 한 10분 걸리겠지만 한번 설명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학구원장 배성입니다. 제가 할 것은 인문고전 독서에 대한 건데 원장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갖고 뒤에 지금 급하게 하라고 지금 계속 사인을 주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인문고전 독서는 이제 제가 맡은 영역인데 지금 운소희 선생님께서 하신 것까지 일반 독서예요. 일반 독서. 이제 독서 습관이 안 된 아이들 잡아주고 이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훈련이고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를 왜 해야 될까 이제 알아보겠는데 인문고전이란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인문학은 철학, 역사, 문화 이 모든 것을 이제 통칭하는 거고요. 고전이라 하면 그냥 일반 책이 아니고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또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살아남은 책이에요. 그리고 인류 보편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 비판적이거나 뭐 사회에 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천재들의 저작물이에요. 그만큼 잘 써진 책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사랑을 받은 책들을 고전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선생님. 원장님.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래서 이 인문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일반 지금 아이들이 읽는 책들은 대부분 흥미 위주로 만들어진 책들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고전이라 한다는 것은 그 고전을 쓴 그 천재와의 만남이죠.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천재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전 그것이 인문고전 독서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인문고전 독서는요. 지금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서 못하고 지금 많이 번져있긴 하지만 이 인문고전 독서는 전 세계에서 1% 상위권에 속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독서예요.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 인문고전 독서를 해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에서나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쭉 이름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병철, 정주영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인문고전 독서로 생각이 업그레이드 됐고 경영을 그렇게 해서 성공시킨 사람들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그리고 쭉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영학이
만들어진 과정도 인문 고전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넘겨주세요. 자, 인문고전 독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개인별로 이제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 개인 뭐 가족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개인의 이제 영향력을 보면 이건 이제 잘 아는 분들의 이름 이 외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 몇 분만 추린 건데요. 뉴턴, 처칠, 에디슨 모르는 분 없잖아요. 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역사적인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인문고전 독서로 자기를 개발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과학이 먼저 발달된 게 아니고요. 인문고전이 먼저였어요. 아까 수학보다 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알면 알수록 인문고전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그 마인드와 그런 생각으로 철학으로 이 과학적인 것들 많이 발견해냈다는 걸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넘겨주세요. 이제 가문을 보겠습니다. 가문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크 슐츠인데 뉴욕 교육위원회에서 5대를 조사했어요. 같은 시기 비슷한 환경에 살았던 두 집안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5대가 지났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써야 되는 그 세금이 2,046억 원을 써야 될 만큼 국가에도 손해가 되는. 그러니까 성경과 인문고전을 읽힌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 이 차이가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자, 그다음 학교를 보면요, 세인트 존스 대학은 이렇게 유명 대학이 아니에요. 평범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지만 4년간 교육 과정이 100권의 인문고전 독서를 읽고 토론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졸업을 했을 때 아이비리그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로 되는 거고요. 시카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삼류 대학교였어요. 근데 총장이 바뀌면서 고전 100권을 읽고 토론해서 보고서 쓰고 하는 것이 의무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벨상을 싹쓸이 하는 그런 놀라운 학교가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인문고전 독서 효능이 뭐냐, 이제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이제 길을 좀 세우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문고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보편의 가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책들이고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고전을 잘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했던 아까 그 개인적인 어떤 업적을 남겼던 분들도 자기의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효능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약간 인성적인 부분이었고요. 이제는 자, 학업 성적을 올리기 위함일까? 논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요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인문고전 독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입시도. 아까 원장님이 국어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요.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독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문고전 독서를 하게 되면요, 두뇌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뇌가 비약적으로 성장이 되는데 그러면 어휘력 증가, 사고력, 통찰력, 문제해결력이 다 발달이 되면 당연히 다른 분야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능력을.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서 이건 과학적인 건데요. 자, 두뇌에 이런 모든 어떤 그 역할이 분담돼 있어요. 모든 뇌가. 근데 읽기를 위해서 분담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읽기를 위해서 하려는 뇌의 부분은 없지만 뇌는 읽기를 위해서 분업과 협업.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인터넷으로 읽는 거, 화면으로 읽는 거 아니에요. 종이로 읽는 거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지 우리 감각이 살아나는 건데 저는 사실 책을 이제 글 쓰는 것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종이책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이책의 가치는 높아질 거예요.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책을 읽다 보면 분업과 협업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뇌 속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할 수 있는 시냅스를 계속 발달시키면서 이 뇌 모든 분야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을 제대로 읽으면 인문고전을 제대로 읽게 되면 이 뇌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주 일반 책을 읽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읽고 쓰고 암송할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그래서
그 인간 그렇지 않은 그 뇌에서 하니까 비교해 보면은 읽고 쓰고 암송할 때 인간답게 만들어준 신피질의 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발달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사색에 잠길 때, 그러니까 인문고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책만 읽고 문제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해야만 하는 책이거든요. 천재들이 쓴 저작물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그 깊은 뜻을 알려면 얼마나 많은 깊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 사색에 잠길 때 뇌에서는 전혀 다른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두뇌가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뇌를 가장 극단적으로 바꾸는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기는 다른 어떤 활동보다 가장 크고 넓게 뇌를 연결하고요. 또 읽기가 짓는과 특히 관련이 많은 대뇌 피질을 집중적으로 자극하고 읽을 때 사용한 언어가 사고를 자극하고 또 읽기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직접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문고전을 읽는 거예요. 천재들의 저작물이니까.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하라 그러냐면 운동을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뇌의 어떤 일정 부분만 계속 발달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보다 더 뇌 전반적인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폭넓은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독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인문고전 독서. 자, 천재들은요 정말 여기 두 사람을 딱 대비를 시켜놓은 세종대왕과 진시황제입니다. 근데 두 사람 다 목숨을 걸고 독서를 했어요. 근데 두 사람 차이는 뭐냐면 지금 세종대왕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고 진시황은 업적은 너무나 컸지만 존경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세종대왕은요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병이 날 만큼. 그래서 백독백습. 책 한 권을 잡으면 100번 읽고 100번 쓰고 어떤 책 같은 경우는 100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쭉 이제 병이 나면서도 고전을 읽기를 쉬지 않았고요. 쭉 이제 했는데 근데 사람에 대한 친실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독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세종대왕이 왜 책을 읽는지 물어봤어요. 왜 최고의 권력자고 모든 걸 가진 왕이 이제 그만 쉬어도 되는데 병이 나면서까지 책을 읽었거든요. 그 학자들이 물어봤어요. 집현전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일과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한글이 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당시에는 평민들은 한자를 몰랐으니까 양반들이 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한자 쭉 써놓고 도장만 딱 찍으라 그러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집에 그 현장에서 또 다른 어떤 그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공업에 종사하는 그 자리에서 근심하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병이 나면서도 독서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학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고전을 정말 열심히 읽었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계속 극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업적, 아까 봤던 그런 많은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이코 이제 인문고전 독서활동 지금까지 했어요. 한 학기를 했는데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링컨 이분은 책은 고전이 아니지만 사람이 고전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읽은 책이에요. 지금 오엘리 단편선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들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공부했고 저도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많은 어떤 변화들이 생겼어요. 어떤 아이는 삶의 목표,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그 목표가 없었는데 생겨서 정말 다시 공부에 대한 열망을 중학교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초등학교 5학년에 일어났어요. 벌써. 자기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할 만큼 그 열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문고전 독서활동의 내용은요. 이제 일단 스스로 책을 읽고 그래서 창의적 질문을 막 하게 합니다. 책 표지를 보면서 또 그 제목을 들었을 때 나는 생각들 이런 상상하는 그 창의적인 질문들을 다 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분석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 부분에 맞춰서 내용 전체를 써머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또 다양한 형태의 글을 거기 나오는 걸 다 써서 또 발표하게 하고요.
첨삭 지도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독후감 발표를 하고 책 한 권이 끝나면 책거리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요. 그래서 임무고전 독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상 이상의 학생이어야 되고요. 리드 AI에서 아까 로켓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정 숫자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이들 쓰는 독후감인데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몇 개만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은 이제 보면 그림 하나도 없어요.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너 그런 것도 읽니?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건 어른이 읽어도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대학 때부터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이라는 그 가치를 얼마나 섬세하게 잘 표현을 해놨는지 전 누구라도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도 마음에 많은 변화들이 생겨요. 정말 불쌍한 사람을 정말 돕고 싶다 이런 마음에 자기 장래 희망이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단 하나 더 주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 아이들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여름 수강 프로그램 이걸 잡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4주 정도 되더라고요. 방학 기간이. 그래서 4주 2시간씩 주 2회를 해서 총 16시간을 수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 딱 끝나게 되고요. 자,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이 쓴 얘기인데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문구여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우리 국어 근데 제가 많이 했죠. 우리 벌써 120페이지 진짜 많이 했죠.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욕심이 좀 많아. 어저께는 좀 시간 딱 지켰는데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좀 누가했습니다. 여기부터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면 오늘 배운 세 가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첫 뭐라고요? 진로 위에 있죠. 그다음 뭐예요? 진학. 그다음 뭐라고요? 학습.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 우리 생각하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성인데 인성을 하려면 인사를 애들 시켜서 초등학교 때서 엘리베이터 인사하면 애들 혼냈어요. 요즘 엘리베이터 만나 인사 잘하는데 관계 같은데 아까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모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초등학교 때는 여러분께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말 다 듣죠. 아이들이 다 듣는 시기예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조금 지나면 아까 말했지 절대로 어른들 말인데 왜라는 말 붙이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되면 인성이 좋다고 저는 이제 기준을 관계가 어떤가 이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이 말을 했냐면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가 푸시를 하더라도 아이가 좀 싫어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 학업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 중3까지 이렇게 쭉 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달라서 많이 정리해봤습니다. 이 시간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6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한 6개월, 7개월이 남았죠. 그렇죠? 제가 이걸 나중에 제가 12월 말이나 3월 말에 설명회를 많으면 2번 할 거고 저한테 2주에 하나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손흥민을 좋아하는데 손흥민을 왜 좋아하냐 그러면 유명한 축구 선수라기보다는 어디 출신입니까? 춘천도. 춘천입니다. 춘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강원도 사람이라면 서울 가서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손흥민 어딘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저 호평동 사니까 우리 동네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을 합니다. 우리 한마음 애들은 자라나는 새싹 우리 아이들이고요. 우리 부모, 우리 선생님과 옆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한히 자라나는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과 수학 하다가 한 2, 3년 전에 국어를 학원을 했고 그래서 또 우리 이거 하는 주체는 제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업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감사하고 맡겨주신 우리 손흥민처럼 정말 훌륭한 학생들 나중에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너 손흥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 그렇지 나중에. 그렇게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기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예, 어머니. 지역 인재가 예. 6년으로 바뀌었잖아요. 6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예. 고1까지는 예. 입시 제도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원장님 믿고 자사고를 가는 게 나은지 예. 일반고를 가는 게 나은지 예. 그거. 그럼 일단 곧 중학교는 일단 추천해서 갈 겁니까? 네, 그렇죠. 농어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에 가서 아까 대원외고 같은데 서울 지금 가면 되는데 그 추첨인데 떨어지면 또 큰일 나죠, 그렇죠? 네, 또 내가 지역인재를 갖다가 강원도보다 난 전남이 더 좋은 것 같아. 가족도 거기 사고 난 그럼 지금 이제 6학년 되면 이사 가야 되는 거죠. 메디컬을 가기에. 네, 메디컬을 갔는데 이제 지역인재는 메디컬은 지역인재가 제일 좋습니다. 강원도가. 그때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특목 자사고 제가 기준을 내가 다른 기준도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준은 학업 역량이잖아요. 가서 능력이 될 건지 내신을 딸 건지. 그럼 아까 제가 어떤 걸 줬어요. 중3 때 모의고사 봐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봐서 1등급 2등급 나오면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1등급 2등급 안 나오면 얘가 여기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고 다른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변수들은 중학교 한 2학년 때 고민해도 돼요. 강원도는 자사고가 지금. 자사고 민사고가 있어요. 근데 민사고는 민사고하고 또 하나 좋은 용인외고가 좋은데 용인외고는 경기도 지역이고 강원도 민사고가 외고 저희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 하면서 의대를 많이 가요. 의외로 의대 많이 뒤로 많이 보내요.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제가 설명회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써놨어요. 아, 의대를 보냈는데 몇 명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냐? 우리는 그런 거 관여 안 한다고. 우리는 애들의 고귀한 교육과 뭐 이런 거.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뒤로는 다 보내면서 좀 정보 좀 알려줬다 안 알려줬고 제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많이 자사고는 민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데는 상상고 그런 데 있고요. 예. 지역인재로 남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의대는 지역인재가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 6장 카드 중에서 안정권으로 한 서너 장은 강원도 하고 한두 장은 뭐 경기도 쓰고 하나는 서울에서 토고 근데 그게 이제 능력이 돼야 되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올라갈수록 자세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자, 오늘 처음 이거 너무 얼떨떨했을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거구나. 근데 이거는 강남에서 일상화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도 되게 빠른 거예요. 이거 그냥 빠르니까 나중에 좀 제가 부탁드린 거는 설명했다 보세요. 들은 거 또 들어도 계속 반복되네요. 제발 좀 오세요. 특히 아버님들이 많이 오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꼭 그리고 어머니 오시면 다음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얘기를 유튜브에서 올릴지 않을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